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운영 효율성과 연속성 그리고 가용성도 높은 IoT 지원 UPS 갤럭시 VR 활용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석유, 광업, 철강, 화학 및 기계 제조와 같은 전원 공급이 민감한 산업 분야에서는 정전이나 이상 전류로 인한 설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합니다. 때문에 일관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하며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인 UPS가 필수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최근 발표한 확장성과 효율성, 공간 효율성까지 고루 갖춘 하이엔드 UPS 갤럭시 VR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신동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현재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시큐어 파워 디비전 삼상 UPS 솔루션 아키텍트 업무를 맡고 있는 신동진 매니저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근무한 지 약 17년 정도 되었고요. 주로 삼상 대용량 UPS 그리고 STS 그다음에 고주파 필터 같은 전력전자 제품 관련해서 고객 지원 및 파트너사의 기술 영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매니저님,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다소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회사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현재 100여 개 국가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고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 및 엔드투엔드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과 전문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국내 약 2,500억, 해외는 약 33조 원 정도 되며 임직원 수는 총 13,700명으로 그중에 국내 임직원은 약 342명 정도 되고요. 국내 5개 지사 그리고 3개 파트너 지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살펴보실 내용은 먼저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공급하고 있는 삼상 UPS 라인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최신 기술이 집약된 슈나이더 플래그십 삼상 UPS인 갤럭시 VL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신동진 매니저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매니저님, 이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소규모 설비에서부터 대형 산업 현장에까지 모든 산업 현장을 아우르는 UPS 제품 라인업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특히 삼상 UPS 라인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슈나이더는 삼상 UPS 시장에서 EG, 그리고 갤럭시, 그리고 시메트라 시리즈를 기반으로 미디엄, 옵티멈, 프리멈 시장을 어울러 리드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EG, 갤럭시 라인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G 시리즈를 보시면 2018년부터 슈나이더의 고품질과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EG UPS 라인업을 추가해서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G3S는 1차형 스태틱 타입의 UPS로 15kg에서 40kg의 용량까지 지원되며 EG3M과 EG3L은 삼상 제어형 모듈형 스태틱 타입 UPS로 단일 용량으로 EG3M은 50에서 200kW까지 그리고 EG3L은 250에서 600kW까지 지원되고 외부 병렬 구성으로는 최대 2400kW까지 확장 구성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V 시리즈를 보시면 기존의 개발 연한이 된 스마트 시리즈, 갤럭시 3500, 5500, 7000 시리즈에 이어서 2014년부터 갤럭시 VM, VX, VS, VL 같이 갤럭시 V 시리즈로 새롭게 개편되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 VM과 갤럭시 VX는 단상 제어 모듈형 스태틱 타입 UPS로 42kW 파워블록 6개로 구성된 250kW 파워 캐비넷 단위로 용량 확장이 가능하며 단일 용량으로 최소 160에서 최대 1500kW까지 그리고 외부 병렬 구성으로는 최대 3MW까지 확장 구성이 가능하며 갤럭시 VS, 갤럭시 VL은 삼상 제어 모듈형 스태틱 타입 UPS로 50kW 삼상 파워 모듈 구성으로 단일 용량으로 최소 10에서 500kW까지 그리고 외부 병렬 구성으로는 최대 3MW까지 확장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시메트라 라인업의 특징은 UPS, 배터리, PDU, 쿨링, 그리고 IT-렉이 모두 포함된 풀 모듈형 패키지로 중소형 데이터 센터의 내부 서버룸에 함께 열반되어 단일 용량으로는 최소 48kW부터 최대 500kW까지 그리고 외부 병렬 구성으로는 최대 2MW까지 확장 구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로 다양한 제품을 포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하이엔드 UPS인 갤럭시 VL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합니다. 우선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진행에 앞서서 간단하게 갤럭시 VL에 대한 동영상 시청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갤럭시 VL은 핵심 인프라를 위한 차세대 전원 보호 장치입니다. 여러 가지 신기술이 적용된 삼상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로서 엣지, 중대형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중요 IT, 상업 및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최고의 성능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UPS 시스템을 채용하는 주요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최종 사용자는 고효율, 모듈식, 낮은 MTTR, 높은 신뢰도, 예지 분석 등의 운영 효율과 유지관리의 편의성 및 신뢰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파트너는 구성이 용이해야 되고, 최고에 사용해야 되고, 판매가 용이해야 되고, 납기와 같이 제안과 비드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스템 설계자는 구성이 용이해야 되고, 월드와이드 플랫폼이어야 되고, 고품질, 표준화된 제품 등과 같이 국제 표준 장비인지 범용 장비인지 품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설계자는 설치가 용이해야 되고 사양이 일치해야 되고 쉬운 전 서비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그리고 신속한 부품 수급 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갤럭시 VL은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솔루션입니다. 온라인 더블 컨버전 모드에서 97% 이상의 효율을 지원하고 고효율 운전 모드 적용으로 최대 99% 이상의 효율을 자랑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및 외기 온도 40도에서 입출력 단역률을 제공하고 라이브 수압 기능, 최대 6대까지 병렬 운전이 가능하고 다양한 에너지 저장 장치와 호환이 되며 일명 이코스트럭처라는 원격 감시 시스템이 지원되는 등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구매 가격, 시운전 서비스 포함, 내부 파워 모듈 단위, 병렬 운전 및 라이브 용량 확장, 자체 부하 시험, 다양한 옵션, 공통 배터리 등의 비용 효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 아키텍처를 통한 파워 모듈 내 결함성 설계를 통해서 간단한 구성, 역전이 방지 기능, 조작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쉽고 확장성이 용이해서 쉽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말씀대로 갤럭시 VR이 온라인 더블 컨버전 모드에서는 97%, 그리고 또 고효율 운전 모드에서는 최대 99% 효율의 또 이 공간에 최적화된 크기라든지 내구성, 호환성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서 사실은 고객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와닿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참,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제품인 이 갤럭시 VL 구성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갤럭시 VL은 200, 300, 400, 500 kVA 기본 구성 모델로 50kW 파워 모듈 추가 구성으로 통해서 250, 350, 450kW 구성도 가능합니다. 표준 구성품으로는 배터리 브레이커 박스와 배터리 브레이커 킷, 유지보수 바이패스 캐비넷, 빈 배터리 캐비넷, 하부 케이블 엔트리 캐비넷, 내진 키트, 분진 필터, 백피드 키트, 병렬 케이블, 리튬이온 배터리용 SMPS 보호 차단기, 최신의 네트워크 카드가 구성되어 있고 요청에 따라 IP21 키트, 시스템 바이패스 키트, 맞춤형 유지보수 캐비넷, 부스웨이 조인트 키트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유지보수 바이패스 구성입니다. 500kW 플로어 마운트 캐비넷 타입으로 입력, 출력, 수동 바이패스 스위치가 포함되어 삼상 4선형 1200A 스위치로 적용되어 있고 내부 부스바 연결을 통해서 삼상 4선 UPS와 함께 구성이 가능합니다. 유지보수 바이패스 캐비넷 구성으로 병렬 시스템으로부터 UPS만 격리할 수 있으며 기본 상부 케이블 인입에서 상부, 하부 케이블 인입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위치는 UPS 파워코어 왼쪽에 구성되어 UPS와 메인터넌스 바이패스 캐비넷 구성으로 높이와 폭은 같고 넓이는 기존 850에서 1350mm로 커집니다. 다음은 UPS 파워코어와 MBC를 함께 구성한 실사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컴팩트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구성도 탄탄하고 또 다양해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갤럭시 VL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사실 다양하고 높은 성능을 발휘하려면 또 그만큼 중요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술이 들어갔나요? 네, 갤럭시 VL은 6개의 차별화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허받은 하이브리드 소프트 스위칭 기술이 적용된 더블 컨버전 방식으로 경쟁사 대비 최고 수준인 97% 이상의 효율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효율 운전 모드, 즉 이컨버전 모드 적용으로 최대 99% 이상의 효율 개선으로 운영에 따른 소비 전력 절감으로 초기 투자비를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워 모듈, 스태틱 스위치 모듈의 소형화로 컴팩트한 디자인을 구현해서 공간 절약형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듈러 아키텍처를 통해서 내 결함성 설계를 확보하고 파워 모듈의 라이브 수압으로 바이패스 절체 없이 10분 이내의 짧은 평균 시간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완벽한 호환으로 긴 수명, 빠르고 안정적인 에너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원격 감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일명 이코스트럭처 IT 기능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 6개의 핵심 기술을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술의 첫 번째로 특허받은 하이브리드 스위칭 기술입니다. 이 설명에 앞서서 UPS 스위칭 기술 진화를 살펴보시면 70년대 초반까지는 회전형 UPS가 주를 이뤘지만 70년대 후반부터는 반도체 소자의 발전으로 UPS에 반도체 스위칭 소자가 적용된 스태틱 타입의 UPS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적용된 스위칭 소자에 따라서 70년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타입, 80년대 SCR 타입, 90년대 올 IGBT 타입 순으로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있는데요. 이 올 IGBT 타입으로 구분되는 MPC 기술이 적용된 인버터의 진화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2세대를 시작으로 4세대까지 진화하였습니다. 진화의 핵심 과제는 DC 전압 분산 스위칭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IGBT 스트레스를 저감해서 스위칭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별 제어 및 소형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2레벨 MPC 기술은 DC를 900V가로 직가로 제어하는 구성으로 현재는 스위칭 효율이 떨어져서 저가형 브랜드 또는 소형 UPS 시장이 주로 적용되고 있고요. 이 3레벨 I 타입 MPC 기술은 DC를 450V대로 분산 제어해서 스위칭 효율을 2세대 대비 2배로 극대화한 기술로서 현재 중대형 시장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레벨 T 타입 MPC 기술은 3세대 기술을 개량한 모델로서 3세대 대비 회로 구성을 단순화하고 효율성이 개선된 구성입니다. 스위칭 구간에 관계없이 구성된 이 4개의 인버터 IGBT가 상시 도통되어야 하는 기존의 3레벨 I 타입 MPC 기술을 보완해서 2개의 IGBT를 N상 쪽에 재배치해서 저전압 구간에만 동작하게 해서 불필요한 IGBT 동작을 줄여서 스위칭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 4세대 MPC 기술은 IGBT 6개 구성으로 DC 300V대로 더 분산 제어해서 스위칭 효율 및 안정성 부분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위칭 레벨 요약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DC 분산 제어를 위해서 스위칭 레벨이 높아지면 질수록 IGBT 개수는 2개에서 6개까지 늘어나는 반면에 레벨이 높아지면 질수록 DC 전압 레벨은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스위칭 손실 및 안정성이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디자인 확장성 측면에는 3레벨 I 타입이 이점이 있고 효율 측면에서는 3레벨 T 타입이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4레벨이 인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VL에 채용된 기술은 기존의 3레벨 I 타입 스위칭 기술과 달리 보다 더 광범위한 부하 영역대에서 고효율이 유지되는 3레벨 T 타입 기술이 채용돼서 동급 최고의 효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약 3MW UPS 시스템 기준으로 기존 3세대 스위칭 기술이 적용된 경쟁사 UPS와 하이브리드 스위칭 기술이 적용된 갤럭시 VL과 비교해서 부하 용량대별 효율 차이와 그에 따른 항온항습 소비 전력 차이의 합을 10년 운용 기준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나타낸 누적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은 최대 95% 후반대 효율을 보유하고 있는 경쟁사 삼성 제어 모듈형 UPS와 비교한 비교표이고 우측은 최대 96% 후반대 효율을 보유하고 있는 경쟁사 단상 제어 모듈형 UPS와 비교한 비교표입니다. 이중 변환 모드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유하고 있는 갤럭시 VL 솔루션으로 부하 100%로 최대 10년 운영했을 때 누적 에너지 절감 효과는 경쟁사 대비 약 4.8억 그리고 3.2억 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갤럭시 VL은 모두 6가지 핵심 기술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중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특허를 받은 기술인 이 하이브리드 스위칭 기술로는 온라인 더블 컨버전 모드에서는 97%까지 효율을 발휘한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고효율 운전 모드에서 99%까지 효율을 실현한다는 기술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 기술인 것 같거든요. 이 기술은 어떤 것인가요? 보편적으로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UPS에는 보통 상시 바이패스를 주 전원으로 하고 비상시에는 인버터 모드로 또는 방전 모드로 전환하는 이코 모드와 정류기, 충전기, 인버터 라인을 주 전원으로 하고 비상시에는 방전 모드 또는 바이패스 모드로 전환되는 더블 컨버전 모드와 같은 이 2가지 모드만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슈나이더 갤럭시 V 시리즈, 즉 갤럭시 VS, VL, VX, VM 같은 이 갤럭시 V 시리즈는 고객에게 고효율 운전 모드, 즉 이컨버전 모드 기능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운영의 폭을 넓혀드리고 있습니다. 특화받은 이컨버전 모드는 이 바이패스와 인버터의 병렬 운전 컨셉으로 부하 전력 중에 유효 전력은 바이패스가 분담하고 무효 전력은 인버터가 보상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더블 컨버전 모드의 높은 전원 품질과 안정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코 모드의 높은 효율을 충족시켜주는 신개념 운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버전 모드는 온라인 설정 변경으로 모드 선택이 가능하고 모드 변경으로 효율을 최대 97%에서 99%까지 향상시킬 수 있고 특허받은 스태틱 스위치로 무순환 절체가 보장이 됩니다. 양방향 인버터를 통해서 충방전이 원활하게 가능하고 메인 입력 역률은 인버터에 의해 보정이 됩니다. 부하단의 고주파 전압과 고주파 전류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수전단 전원 이상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UPS는 이 컨버전 모드에서 바로 이중 변환 모드로 자동 복귀됩니다. 고효율 운전 모드 관련해서 고객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코 모드가 바이패스 전원과 인버터 전원의 병렬 운전 컨셉이라면 기존의 라인 인터랙티브와 이코 모드와 같이 입출력 메인단 전원 사고 전류에 따라 입출력 전원 보호에 취약한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이 많이 받고 있는데요. 보시는 기준은 UPS의 퍼포먼스 앤 테스트 리퀘어먼트 규격인 IC 62040-3에 대한 메인 전원 단락에 대한 출력 전원 변동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입니다. 더블 컨버전인 경우에는 클래스 1에 해당되며 이코 모드의 경우는 클래스 3에 해당됩니다. 이 컨버전 모드는 이중 변환 모드의 클래스 1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개통에서 완벽한 바이패스 스태틱 스위치 차단을 통해서 UPS의 출력 전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전력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효율 운전 모드가 여러 가지 전력 계통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예입니다. 먼저 격리형 중복 구성으로 일명 핫스탠바이 방식입니다. 메인 UPS의 바이패스 입력에 보조 UPS의 출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평상시에는 메인 UPS가 부하 100%로 운전하고 보조 UPS는 무부하 상태로 운전하게 됩니다. 메인 UPS에서는 이중변환 모드가 적용되고 보조 UPS에는 고효율 운전 모드를 적용함으로써 보조 UPS의 효율과 무부하 손실, 하원학습 비용을 개선을 통해서 운영비를 약 15% 이상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산 중복 구성입니다. 분산 중복 구성은 오늘날 대규모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특히 금융조직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산 중복 시스템 중 M+ 캐처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분산형 중복 구성에서 세 번째 전원 계통은 각 STS의 소스에 연결되며 1차 UPS 계통의 고장에 따라서 부하를 캐치하게 됩니다. 이 캐처 시스템에서 세 번째 전원 계통은 예비 개념으로 상시 무부하 운전함으로써 예비 계통에서 고효율 운전 모드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효율, 무부하 손실, 항공학습기 비용의 개선을 통해서 운영비를 약 25% 이상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통 중복 구성입니다. 시스템 플러스 시스템, 더블엔드, 2N 플러스 1, 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 및 2N 같은 다양한 용어로 계통 중복 구성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계통의 중복 구성을 통해서 이제는 상용 전원이 부하에 공급될 수 없도록 UPS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가능한 모든 단일 장애 포인트를 제거하는 최고의 내결함성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장 포인트가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설계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겠죠. 이러한 계통 중복 구성 중 한 개의 계통이 구성된 UPS에 모두 고효율 운전 모드를 적용했을 때 효율, 무부하 손실, 항원항습 비용의 개선으로 운영비를 약 30% 이상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통의 중복 구성은 그대로 보존하실 수 있겠죠. 보시는 그래프는 갤럭시 V 시리즈 500kW 기준으로 기존 더블 컨버전 모드 대비
고효율 운전 모드를 적용했을 때 운영비 절감 효과를 나타낸 누적 그래프입니다. 고려 요소는 UPS 운전 모드별 효율 차이에 따른 운영비 절감과 UPS에 필요한 항원학습 절감 비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해당 그래프에 따르면 부하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에서 5년이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말씀 중에 특히 고효율 운전 모드에서 99% 효율을 구현하기 때문에 4 내지 5년이면은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씀은 사실 기업에게는 정말로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외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갤럭시 VL은 컴팩트한 디자인도 특징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러한 디자인 구현에도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 있나요? 네. 그 갤럭시 VL은 고밀도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설치가 용이하고 단위 면적단 비용이 절감되고 전면 액세스만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갤럭시 VL이 기존 슈나이더 레거시 UPS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컴팩트해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VL은 갤럭시 7000보다 최대 53%, 갤럭시 VX보다 최대 70% 작은 풋프린트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유지보수 바이패스 패널이 포함된 갤럭시 VL 500kW의 풋프린트, 약 1.14 스퀘어미터 기준으로 경쟁사와 비교한 비교 자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가용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용성은 많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의문을 던지고 아니면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이 높은 가용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심 파워코어의 주요 구성품이 90% 이상 모듈러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가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리튬이온 BMS 전원용 SMPS 포트를 지원하고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삼성용 본딩 컨택터가 있으며 라이브 스왑 퓨즈, 외부 바이패스 또는 하부 인입용 결속부, 백피드 프로텍션 옵션과 좌측 하단에는 메인 컨트롤 보드, 메인 파워 서플라이, 데이터 분배 장치가 듀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부 케이블 인입이며 전면 도어에는 7인치 풀 컬러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며 동급 최고 수준의 65K 이상의 단락 전격 용량을 가지고 있는 스태틱 바이패스 모듈이 적용되며 하부에는 50kW 파워 모듈이 10개까지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구성품이 대부분 모듈러로 구성되어 있어서 최소 5분에서 최대 30분 내에 고장 수리가 가능하고 파워 모듈, 디스플레이 모듈, 팬 모듈이 라이브 수압이 가능하며 장비 바이패스 절체나 기동 정지 없이 운영자가 직접 교체가 가능하고 아울러 파워 서플라이 및 컨트롤 보드의 이중화 구성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풀 모듈식 구성은 일체형 대비 평균 수리 시간을 약 5분의 1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장비 내부에 최대 10개의 파워 모듈이 중복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일체형 UPS 대비 10배의 연속 가동 시간을 보장하고 부품 구성이 단순해서 예비품 확보가 용이합니다. 갤럭시 VL은 모듈식 아키텍처로 탄력적으로 내외부 리던던시 구성과 용량 확장이 가능합니다. 내부 확장은 최소 200kW부터 300kW, 400kW, 500kW까지 파워 모듈 50kg 단위로 파워 모듈 라이브 수압으로 내부 용량 확장이 가능하며 가감되는 파워 모듈 용량은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아울러서 외부 확장은 M+1 구성으로 최대 6대까지 병렬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파워 모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기존의 단상 제어형 파워 모듈형과 달리 삼상 제어 파워 모듈형 디자인으로 50kW 파워 모듈 단위 용량 구성이 가능합니다. 파워 모듈은 정류기, 충전기, 인버터를 포함하고 있어 UPS 성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3레벨 T-타입, 즉 특화받은 하이브리드 스위칭 토폴로지로 기존 파워 모듈 대비 약 2.7배 소형화를 구현했고
최대 97.5%의 효율을 자랑합니다. 그 외에 TRS 디자인으로 37kg대 경량화를 실현했고 낮은 고주파율을 제공합니다. 20kg 이상이라는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통해서 저소음을 제공하고 통상 100Hz에서 10k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각종 방송 장비의 송출 주파수 간섭을 피해서 방송국과 통신기기 설비에도 적합합니다. 높은 전력密도, 낮은 평균 수시간 등이 특징이고 강력한 충전 용량으로 부하량에 따라 최소 20%에서 80%대까지 충전 용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파워 모듈은 스몰 라인업인 갤럭시 VS와 갤럭시 VS의 그 파워 모듈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범용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제어 파워 모듈 아키텍처가 가용성을 높인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전을 위한 기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보통 현장에서는 장비 교체 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여러 고장의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고장의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갤럭시 VL에 적용된 파워 모듈은 미국 방재협회 안전기준을 부합하는 라이브 스왑 기능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미국 방재협회의 아크 플래시 및 촉수에 대한 안전 규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아크 플래시 기준을 보시면 작업자가 위험 발생 시 안전보호가 없이도 작업 시 2도 이상의 화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고 에너지가 제곱센티미터당 1.2 칼로리 임계값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신속히 장비가 기동 정지가 되고 아크의 물리적 고려 요소로는 단락 전류, 아크 위치, 머리와 가슴과의 거리, 그리고 사고를 멈출 시간입니다. 촉수 위험 기준을 보시면 작업자는 촉수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위험 발생 시 반드시 기동 정지가 되어야 되고 IC 60950 기본 전원으로 정의된 임계값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간극, 연면 기준으로 시험 손가락 대비 각 2.28, 2.8mm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갤럭시 VL의 라이브 스왑 기능은 아래와 같이 NFPA72 아크 플래시 및 촉수에 대한 안전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며 현장 운전자가 바이패스 절차 없이도 안전하게 모듈을 라이브 상태에서 교체할 수 있고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기존의 핫스왑 퍼블이 적용된 UPS와는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일체형 UPS 또는 단상 제어 모듈형 UPS와 삼상 제어 모듈형 UPS인 갤럭시 VL UPS를 비교했을 때 이 고장 시나리오별 운전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조건은 400kVA 세대 병렬 M+1 구성으로 800kVA 전산 부하가 걸렸을 경우입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일체형 또는 단상 제어 모듈형과 삼상 제어 모듈형은 대당 267kVA 67%씩 부하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일체형 또는 단상 제어 모듈형은 400kVA 캐비닛 단위로 부하 분담을 하고 있고 삼상 제어 모듈형은 대당 8개씩 장착되어 있는 파워 모듈 50kW 단위로 부하 분담을 해요. 모듈당 34kVA 67%로 부하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입력 정정 시 상황입니다. 일체형 또는 단상 제어 모듈형과 삼상 제어 모듈형 모두 균등 부하 분담으로 배터리 방전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 대의 정류기가 고장인 상황입니다. 일체형 또는 단상 제어 모듈형의 경우 고장난 400kVA UPS는 배터리 모드로 방전하고 나머지 두 대의 UPS는 정상 운전 모드로 부하는 약 267kVA 67%로 정상 운전합니다. 삼상 제어 모듈형은 정류기, 인버터, 충전기가 포함된 50kVA 단위 용량 파워 모듈이 8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방전 없이 고장 파워 모듈만 오프되고 나머지 파워 모듈이 약 35kW씩 부하 분담해서 방전 없이 병렬 운전하게 됩니다. 일체형 또는 단상 제어 모듈형은 단위 방전 용량이 400kVA로 부하의 가용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잦은 방전으로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 대의 인버터가 고장인 경우입니다. 일체형 또는 단상 제어 모듈형을 보시면 고장난 400kV UPS는 기동 정지되고 나머지 두 대의 UPS는 고장 장비의 부하를 분담해서 대당 400kV에 100%로 운전하게 됩니다. 삼상 제어 모듈형은 정유기, 인버터, 충전기가 포함된 50kV의 용량 파워 모듈이 8개로 구성되어 있고 고장 파워 모듈만 오프되고 나머지 파워 모듈이 약 35kVA씩 부하 분담해서 운전하게 됩니다. 이 일체형 또는 단상 제어 모듈형은 한 대가 기동 정지된 경우 더 이상 여유 용량이 없어서 부하 가용성 및 안전율이 떨어지게 되지만 삼상 제어 모듈형은 여전히 부하 여유율이 모듈당 30% 이상으로 전원 가용성 및 안전율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대의 인버터가 고장인 경우입니다. 일체형 또는 단상 제어 모듈형은 고장난 두 대의 400kV UPS가 기동 정지가 되게 되면 나머지 한 대의 UPS는 200% 과부하로 즉시 비상 바이패스 절차가 됩니다. 이로써 부하를 보호할 수 없는 바이패스 모드로 대당 267kV에 67%로 부하 분담해서 운전하게 됩니다. 삼상 제어 모듈은 정유기, 인버터, 충전기가 포함된 50kV의 용량 파워 모듈이 8개로 구성되어 있어 여전히 해당 고장 파워 모듈만 오프되고 나머지 파워 모듈이 약 36kV씩 부하 분담해서 병렬 운전하게 됩니다. 일체형 또는 단상 제어 모듈형은 두 대 이상의 고장 시 바이패스로 전환되어 더 이상 부하 전원 보호가 불가능한 반면에 삼상 제어 모듈형은 파워 모듈이 UPS 호기 상관없이 산발적으로 최대 8대까지 고장나더라도 바이패스 절차 없이 정상 병렬 운전하게 됩니다. 네, 다양한 고장 및 이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 대처할 수 있어서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터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이 많은 기업들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와의 호환성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갤럭시 VL은 신규 에너지 저장 장치, 리튬이온 배터리와 완벽한 호환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렉당 16개에서 또는 17개 배터리 모듈을 구성해서 최대 8개 배터리 렉의 병렬 구성이 가능하고 아울러 용량에 따라 최대 80분까지 정전 보상 시간이 지원되며 UPS에서 BMS, SMPS 전용 파워 서플라이를 지원합니다. 기존 연축 전지와 비교했을 때 10배의 충전 사이클, 60에서 70%대의 적은 무게, 2에서 3배 더 긴 수명, 온도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30에서 50%대가량 총 소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에서 열 폭주 화재 전파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 즉 ANSI, CAN, UL 표준인 UL9450A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한 배터리 모듈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구성에는 갤럭시 VL 500kW 두 대 병렬과 각각 4개의 LIB 배터리 렉을 구성으로 전격 용량 기준 15분 정전 보상 시간으로 조합된 구성입니다. 동일 용량 기준 초소형, 초경량 UPS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성을 함으로써 제한된 단위 면적의 최대의 용량을 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리튬이온 배터리의 호환성도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최근의 상황을 비추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원격 및 재택근무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클라우드 도입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용자들의 경우는 원격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용자들을 위해서 원격으로 업무할 수 있는 기술도 제공하고 있나요?
네, 갤럭시 VL은 장비 내부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원격 감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 일명 이코스트럭처 IT 어드바이저 패키지가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동간 모바일로 고객사의 에셋을 운영자가 직접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구성에 따라서 본사의 모니터링 팀의 원격 감시와 클라우드에 저장된 고객사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지 분석 리포트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하이엔드 UPS 갤럭시 VL에 들어간 6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요약해 주셔서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 남으시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갤럭시 VL은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 보호 설비로서 99% 이상의 고효율 운전 모드를 지원하고 경쟁사 대비 작고 컴팩트한 디자인을 제공하고 모듈러 확장형 라이브 수압 구성으로 운영의 연속성 및 설비의 가용성을 확보하고 파워 모듈 단위, 시스템 단위, 보호회로가 중복 구성돼서 신뢰성 있는 내결함성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65카 이상의 백피드 프로텍션 지원이 가능하고 연출전지 외에 니켈 카드뮴, 리튬이온 배터리 등과 같이 다양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완벽한 호환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부하 시험 기능으로 장비 금액 이외에 추가 비용을 줄여주고 외기 온도 40도에서 단위 역류를 제공하며 분진 필터, 등각 코팅, 레진 설계 같은 견고한 디자인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앱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지원되며 모듈형 아키텍처로 신속하고 간단한 유지 보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꼭 필요한 다기능 하이엔드 UPS VL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 매니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갤럭시 VL의 파워 모듈은 갤럭시 VS 파워 모듈과 호환이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장표에 설명드렸다시피 7월부터 판매되는 파워 모듈은 이제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설치된 장비의 파워 모듈은 이 펌웨어 버전이 달라 호환이 불가능하나 7월에 릴리즈된 소프트웨어 펌웨어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서 호환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 온도가 20에서 25도씨로 유지되면 수명 주기를 1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네, 해당 UPS는 100% 보아해서 외기 온도 40도 기준으로 정상 운영하도록 디자인되었고 최소 10년의 설계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운영 온도가 그 이하로 관리된다면 수명 연장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 또한 고객이 이컨버전 모드에서 작동하는 경우 구성 요소의 스트레스 저하 수명 연장이 더욱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소스의 갤럭시 VL UPS 계통의 동기 제어를 구성하려면 추가 동기 모듈이 추가로 필요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전 구형 장비 같은 경우는 따로 옵셔널로 해서 동기 모듈이 필요했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갤럭시 V 시리즈 에는 갤럭시 VS, 갤럭시 VL, 갤럭시 VM과 갤럭시 VX 시리즈는 내부에 동기 모듈이 인베디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추가 옵션 구성 없이 그 통신 케이블만 연결하고 센싱 케이블만 연결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동기 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메인 제어 보드 및 파워 서플라이 보드가 이중화되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메인 제어 보드, 파워 서플라이, 팬 이런 주요 그 구성품들이 대부분 다 리던던트 이중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백업이 될 수 있도록 기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주파수 변환기 모드로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갤럭시 V 시리즈는 대부분 다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제 갤럭시 VL 같은 경우는 아직 기능이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최소 용량 구성이 200kW라고 했는데 만약 최소 용량 구성에 파워 모듈 한 개가 추가 오프된다면 바이패스 절체가 되나요? 라고 한대요. 실제 최소 용량 구성은 200kVA지만 실제로는 부하량에 따라서는 실제 50kW 파워 단위 모듈이 추가 고장 나더라도 이제 바이패스 절제 없이 정상 운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부하가 이제 지금 200kW 기준했을 때 50kW 정도 부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최대 3개까지 파워 모듈 오프가 되더라도 바이패스 없이 정상 운전하게 됩니다. 네. 네. 장표 설명 중에 단상 제어 모듈형 UPS와 삼상 제어 모듈형 UPS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단상 제어 모듈형 UPS는 기본적으로 지금 파워 캐비넷, 파워 모듈 단위로 독립적으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파워 캐비넷, 파워 블럭을 기본적으로 각상 제어이기 때문에 R상, S상, T상이 그냥 모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3상을 제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블럭 단위로 독립적으로 운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블럭을 6개 또는 뭐 3개 구성을 통해 가지고 파워 캐비넷을 일종의 그 파워 캐비넷을 만들어서 이것을 확장을 해가지고 용량 증설이 가능한데요. 이 반면에 이 삼상 제어형 그 파워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파워 모듈 안에 R상, S상, T상이 모두 삼상 제어가 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전이 가능해서 실제로 파워 모듈 단위로 해가지고 용량 증설이 가능하고 파워 모듈 기준으로 해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독립적으로.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 중에서는 갤럭시 VS와 갤럭시 VL은 삼상 제어형 모듈이고 그 다음에 갤럭시 VM과 갤럭시 VX는 단상 제어형 모듈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인데 많은 고객들이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VL의 핵심 기능의 특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4년 내지 5년이면 회수 비용을 할 수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운 제품이잖아요. 새로운 제품이다 보면 기존 대비 뭐 새로운 제품이라면 아마 테스트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혹시 뭐 레퍼런스 사이트를 갖고 계신다거나 국내외로 뭐 실제적으로 어떤 산업 분야에서 가장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초기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전반적으로 범용으로 실제 해당 장비가 이제 UL 기준, IC 기준에 다 범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부분 다 호환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산업용 삼상 3선식 본딩 컨택터가 지원이 됨으로써 산업용이나 화학단지에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주로 적용될 수도 있고 실제 데이터 센터 쪽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리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슈나이더 삼상 UPS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 점유율을 이제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단은 적용되는 분야가 이제 광범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옵션 구성을 통해서 각 분야나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맞게끔 모디피케이션이 돼가지고 이제 현장에 적용되는 거죠.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슈나이더 UPS의 배터리를 셀 단위 모니터링과 교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장비 같은 경우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의 그 모든 파워 모듈과 BMS 시스템, 그 다음에 통신 모듈, 뭐 하드웨어 그 보호 회로가 슈나이더에서 퀄리피케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BMS나 뭐 이런 것들은 제조사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셀당, 그 다음에 모듈당, 그 다음에 렉당 그 모니터링 기능이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도 다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UPS의 배터리 수명과 가혹 조건, 고온이나 저온 등 성능 저하 정도가 궁금하여 고열 발생 시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고열 발생 시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차단 알고리즘 등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기존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레거시 UPS 같은 경우는 UPS를 디자인할 때 보통
35도, 외기 온도 35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용량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 기준, UL 기준 따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IC 같은 경우는 보통 380, 400, 415 기준, 그리고 이제 전압이 좀 낮죠. 그러니까 UL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480, 600V에까지 지금 뭐 규정이 다른데, 근데 기본적으로 IC 같은 경우 좀 더 그 UPS 내량 설계를 할 때 전류에 좀 더 올로케이션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UL 같은 경우는 고압, 좀 더 고압에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 기준과 UL 기준이 다 범용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 외기 온도 40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용량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 마진, 그 전류에 대한 마진, 전압에 대한 마진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온도 마진에 대한 그 내량이 좀 더 경쟁사 대비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보시면 그 화재 등의 방지역에는 안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IGBT 내부에 온도 센서가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시스템 단위로 장착이 되어 있고, 파워 모듈, 파워 캐비넷 단위로 온도 센서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온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진이 한 1.5배 정도 기준으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서 그런 그 화재에 대한 방지, 프로텍션에 대한 방지는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4개 함성 설계가 되어 있다. 파워 모듈, 그 다음에 파워 캐비넷, 스태틱 스위치, 각각의 모듈 안에 4개 함성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그 보호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갤럭시 VL은 기존 VLLA 배터리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혼용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때 통합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함께 사용 가능한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단위 레벨 기준으로는 그 일반 연축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같이 혼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대당 만약에 예를 들어 2대 병렬, 3대 병렬일 때 1호기는 뭐 연축전지를 사용하고 있고, 2호기 같은 경우는 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BMS 호환성 여부는 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의 BMS가 따로 있고, 연축전지 전용 BMS가 따로 있고, 완전히 그 연축전지와 리튬이온 전지는 완전 디자인이랑 화학적 구성이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포인트도 다르고, 기존 그 모니터링에 대한 임계값도 다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이 혼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개별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최적의 UPS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필요 전력량 측정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정전 시 버틸 수 있는 전력량을 포함하여 필요 전력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전력량 측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약간 뭐, 기본적으로는 그 DC 쪽의 전력량을 측정하시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출력작 단위에 대한 전력량을 측정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 정전을 했을 그 방정 용량을 설계를 할 때는 DC 전용으로 이제 방정 용량을 설계를 하는데, 종지 전압과 그 다음에 그 방전했을 때 와트수 또는 전류수에 따라서 뭐 CCC, 뭐 CW 같이 이렇게 저희가 용량을 좀 산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려 요소는 뭐 인버터 효율, 지금 보시면 보통 그 연축전지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종지 전압이 1.6에서 1.75로, 그 다음에 인버터 효율이 장비 제조마다 틀립니다. 보통 이제 95%에서 96%. 지금 해당 갤럭시 VL은 최고 그 효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96.3%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한 뭐 계산식이라는 알고리즘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뭐 자료를 해가지고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UPS 확장성은 최대 가능 스펙이 있을까요? 무한정 증가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던 장비의 디자인 컨셉에 따라서 일단은 뭐 최소 구성과 최대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갤럭시 VL 같은 경우는 단위 용량으로 봤을 때는 삼상 제어 모듈형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리더너시, 내부 확장이 가능해서 200에서 500킬로대까지 가능하고, 외부 확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메가와트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갤럭시 VX 같은 경우는 이제 500에서 최대 1500까지
M+1은 1750까지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장비 모델에 따라서 장비 디자인 컨셉에 따라서 이게 수용 UPS의 용으로 이제 구성됐냐, 대형 UPS를 구성했냐에 따라서 병렬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약간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갤럭시 VL을 초기에 필요한 전원 모듈을 구입하고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모듈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갤럭시 VL의 가장 특장점이 핫스와퍼블, 내부 인터널 리던던시 구성이 가능하고 상시에는 모듈 확장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위 용량으로 200에서 기본 파워 프레임은 다 동일합니다. 거기서 파워 모듈 4개 꽂혀 있느냐, 5개 꽂혀 있느냐, 6개 꽂혀 있느냐, 10개 꽂혀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kg는 동일한 파워 프레임에다가 파워 모듈 지금 4개 꽂혀서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추가로 200kg 사용하고 있는데 부하 프로파일이 좀 늘어났다 하면 내년에 부하를 좀 더 서버를 좀 더 확장할 계획이시다 그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그 용량 늘어나는 만큼 파워 모듈을 50kg 단위로 용량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감되는 파워 모듈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UPS에서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PS 원격 관리를 위한 방법은 어떻게 제공되는지요? 원격 관리를 제공하는 경우 어떠한 보안 정책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보안 관련된 거는 지금 가장 큰 이슈고요. 원격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보안 문제가 저희가 가장 챌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되게 테크니컬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 담당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회사마다 요구되어지는 보안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가 매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차등에 맞게끔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제가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로 다양한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매니저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지금 두 번째인데요. 상당히 처음보다는 좀 약간 좀 긴장감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네, 지금 긴장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편안하게 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슈나이더에서 제공드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고객사 제한 조건의 주요 사항으로서는 이제 특히 제한단 규모, 그 다음에 투자 비용 및 운영 환경 속에서 최상의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연속성 및 가용성이 요구되어지는 설비를 많이 찾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제조사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특허받은 신기술이 다수 적용된 고성능, 고효율 V 시리즈와 다년간의 구축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 지원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고객사의 까다로운 니즈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운영 효율성, 연속성, 가역성 높은 IT 지원 UPS 갤럭시 VL 활용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방송 영상은 일주일 내에 올쇼TV에 업로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